자, 이제 반응형 홈페이지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올렸던 심플 포트폴리오 반응형 홈페이지 만들기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다른 영상에 비해 높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 영상을 클릭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 전체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커리큘럼의 한 부분으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반응형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페이지를 각각 만들어 놓았죠. 네, 여러분 반응형 홈페이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모두 홈페이지가 예쁘게 나오도록 미디어 쿼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조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저는 맥북이어서 컨트롤 쉬프트 I 입력하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뜰 거예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냥 검사를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이 보기에서 개발자 정보, 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도 돼요. 그래서 맥북 같은 경우에서는 옵션 커맨드 I를 누르면 되거든요. 보시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부분은 이 상단에 탭을 눌러서 원하는 그 기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아이패드 프로 에어 미니 확인 많이 하고요. 아이폰 14, 12 뭐 이런 식으로 확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412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430이네요. 네, 디바이스마다 이 가로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아이폰 12 프로는 390이고 14 프로 맥스는 430이고 그리고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412죠. 세로는 이제 크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이 없고요. 그냥 가로 길이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할 때 1024를 초과한 디바이스는 PC로 보고요. 1024 이하 그리고 768 이상은 태블릿으로 보고요. 그리고 767 이하는 그냥 모바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412든 390이든 뭐 430이든 같은 비주얼로 보이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시면서 내 홈페이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업을 하면서 종종 확인을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 페이지 빌더에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굳이 개발자 도구까지 들어와서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발자 도구를 켜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반응형 작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개발자 도구 없이 봤을 때는 예쁘게 잘 나오죠. 근데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아이패드 프로로 갔더니 100%를 한번 해볼까요? 뭔가 레이아웃이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 프로에서 열어도 예쁘게 나오고 아이패드 미니에서 열어도 예쁘게 나오고 뭐 삼성 갤럭시에서 열어도 예쁘게 나오고 또 아이폰에서 열어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바로 반응형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바일에서도 너무 이렇게 막 텍스트와
컨텐츠가 너무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여백 없이. 이런 부분을 싹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저희 작업했던 거 그냥 그대로 순서는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이트 설정부터 시작해서 헤더, 푸터, 그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일단 템플릿으로 가셔서 템플릿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엘레멘토로 가시면 여기에 사이트 세팅이 있습니다. 저희 그 전체 사이트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그냥 여기서 진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간 작업을 하실 때는 툴을 잘 다루는 능력을 최대한 키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세팅에 접속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내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 너무나도 원활하게 내 손이 알아서 내가 필요한 작업을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내 손이 알아서 그곳으로 진입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이트 설정 화면에 들어왔고요. 이 오른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무관하겠죠?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할 거냐면 저녁 글꼴 부분을 변경을 할 거예요. 위에 보시면 지금 데스크톱,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블릿으로 넘어가서 텍스트 크기를 바꿔줄게요. 15로 바꿔줄게요. 지금 아마 다른 부분은 저희가 입력을 해놨을까요? 크기를? 안 해놨군요. 왜냐면 이거를 안 한 이유는 사실은 기본에 정해놓은 텍스트 세팅이 있잖아요. 글꼴에 대한 세팅이 있으면 그게 그냥 기본 세팅이 돼서 웬만하면 그 값이 상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요소들의 그 기본 값이 상속이 된다. 따로 테마나 플러그인에서 속성을 정해놓은 값이 없다면 웬만하면 이 기본 글꼴에 적용해놓은 값이 상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 크기만 태블릿부터는 15로 바꿀 겁니다. 기본 텍스트 크기를 15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PC는 16이었고 태블릿은 15. 그리고 모바일은 마찬가지로 태블릿에 정해놨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5가 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변경사항을 저장해 주시고요. 네, 어드민으로 다시 나와줄게요. 이런 다음에 이번에는 템플릿을 다시 눌러서 전체를 눌러서 우리가 만들었던 템플릿을 열어볼 거예요. 보시면 기본 키트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든 건 공용 헤더, 공용 푸터, 그리고 프로젝트 글에 대한 거였죠. 이거는 글 상세 페이지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엘레멘토 루프 아이템 넘버 203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사용했던 그 유닛 디자인 있죠. 제목이 자동 생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고쳐줄까요? 빠른 편집 누르셔서 프로젝트 리스트 유닛이라고 해줘볼게요. 네, 업데이트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공용 헤더부터 한번 건드려 볼까요? 공용 헤더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해주시면 아래에 뭔가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뜹니다. 자, 여기서 엘레멘토로 편집해서 바로 입장을 해볼게요. 빌더로. 자, 여기서 태블릿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지금 헤더가 어떻게 뜨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아서 양쪽에 여백이 들어가 있어요. 뭘까?
일부러 넣은 적이 없는데 들어가 있죠. 이게 좀 다른 요소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뭔가 왜 그런가 싶네요.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양쪽에 여백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어이가 없네. 아하. 자, 저희가 헤더에는 패딩 값을 0을 안 줬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패딩에 0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상에 설정되어 있는 패딩 값이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점선과 이 실선 사이에 어떤 값이 있죠. 이게 기본 패딩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사이트 타이틀 같은 걸 하나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지금 뭔가 이렇게 공간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패딩 값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늘 없애줬단 말이죠.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싫어서 패딩을 0으로 주게 되면 그 여백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다시 지우면 다시 여백이 생겨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패딩 값을 우리가 다른 요소를 할 때는 다 없애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없애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데스크톱 자체에서도 패딩을 0으로 없애주시고 태블릿으로 왔을 때 이제 양쪽에 여백을 넣어줄 거예요. 일단 0으로 한 다음에 값 연결을 해제해 주시고 저는 보통 그 태블릿 모바일에서 양쪽 여백을 15픽셀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15, 15 오른쪽 왼쪽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15를 주시고 사이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7이었네요. 글씨 크기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과 모바일을 같이 가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태블릿과 모바일이 따로 갈 수 있는데 글씨 크기는 태블릿에 모바일용 글씨 크기를 적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텍스트에 관련해서는 거의 수정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기를 16을 하고 싶거든요. 모바일에서. 그래서 태블릿으로 변경한 다음에 16을 줄 거고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이 들어가 있는데 1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이제 넘어갔을 때 메뉴를 보통은 햄버거 버튼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햄버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밑에 저는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헤더에 있는 높이를 최소 높이가 있죠. 최소 높이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왜냐면은 70이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미 이 길이가 70이 넘기 때문에 70 이상일 때는 그냥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헤잇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헤잇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억지로 70으로 늘려 놓았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70을 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지정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간격이겠죠. 간격이 지금 20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20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2. 12도 너무 기네요. 0을 줄게요. 왜냐면은 이미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글자의 높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둘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패딩을 일단 15로 전체로 깔아주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붙네요. 네, 15로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는데 위에 아래로 15 정도 들어가는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대신 최소 높이는 0으로 바꿔주시고 최소 높이가 70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을 또 뭐 이 친구가 채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최소 높이 0으로 해주시고
대신 간격에서 이 사이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줄까요? 저는 보통 사실 간격 줄 때 13 정도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뉴를 조금 손봐줄 건데요. 메뉴 사이의 간격이 또 너무 넓어요. 모바일 치고는. 그래서 간격을 좁혀줄게요. 좁혔더니 옆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옆으로 올라가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밑으로 내려줄 거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금 옆으로 쌓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넘치지 않는 한 줄바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세로로 바꿔주셔야 밑으로 내려가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고요. 항목 정렬이 지금 중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왼쪽으로 바꿔주셔야 이제 왼쪽에 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중앙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된 거였어요.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기존에 중앙으로 했는데 왜 이것을 다시 왼쪽으로 바꿨는지. 이거는 이 컨테이너의 방향과 관계가 있어요. 이 방향을 행으로 했는지 아니면 열로 했는지에 따라서 콘텐츠에 맞추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PC에서는 행을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양쪽 맞춤이 행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바일로 가시면 이 방향을 열로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양쪽 맞춤이 이 세로를 기준으로 양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로를 기준으로 양쪽이 되어서 위아래를 기준으로 정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냥 아이콘만 보셔도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방향이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 세팅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공개 눌러서 헤더 반응형 작업은 맞춰줄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완성된 홈페이지를 보고 좀 변경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끝내고 푸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서 보면 최근에 우리가 수정했던 요소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근데 난 푸터를 이제 할 건데 푸터가 없죠. 그러면은 나가야겠죠? 워드프레스 나가기 하셔서 저장된 템플릿 다시 가시고 전체 누르신 다음에 푸터, 엘레멘터로 편집해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알아서 15로 아마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글로벌로 해놨어요, 그냥. 저녁 글꼴로 해놨고 요거를 이렇게 태블릿으로 바꿨을 때 아마 텍스트 크기는 15가 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양쪽에 여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백을 넣을 거거든요. 패딩 위, 아래 45, 22는 유지하면서 오른쪽, 왼쪽에만 15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5를 넣어주시고 연결 풀은 다음에 45, 22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15씩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모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의 위치가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요소 간의 갭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편집 선택해 주신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면 간격 있죠. 여기에서 갭을 줄여주도록 할게요. 갭을 줄여주신 다음에
근데 얘가 글씨 크기가 커 보이네요. 커 보이는데 이거는 좀 이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백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 링크와 이 텍스트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항목의 정렬 방향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지금 가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쌓이도록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니까 반전된 순서로 이제 나열을 하겠다 하면 아마 순서가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버튼을 놓고 싶으신 분들은 반전을 눌러서 위치를 좀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SNS의 위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가 잘리고 이메일 주소가 잘리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모바일용 푸터를 따로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주세요. 복제를 눌러서 카피를 하나 해주시고 위에 거는 PC용으로 쓰겠습니다. PC 태블릿용. 그리고 밑에 거를 모바일용으로 쓰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썼던 툴 기억하시나요? 고급의 반응형. 위에 거는 모바일에서 숨겨야 되고요. 밑에 거는 다시 고급의 반응형으로 가셔서 데스크톱 태블릿에서 숨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만 모바일에 맞는 형태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주소는 그냥 한 줄에 쓸 거고요. Shift 엔터 쳐서 텍스트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사실 한 줄에 쓰고 싶은 게 제 욕망인데 지금 이 위드가 좁은 그 디바이스에서는 좀 꼴사납게 나와서 이메일도 그냥 엔터를 쳐서 각각 모두 한 줄에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는 이렇게 그냥 같은 문장, 원래는 같은 문장에서 Shift 엔터를 쳤었죠. 같은 문단에서, 그러니까 문장 바꾸기를 한 거죠. 맞죠? 근데 저는 그냥 문단 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 줄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문단이 분리가 되면서 밑에 20씩 여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작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이렇게 옆에 가서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위드가 넓은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SNS가. 근데 저는 밑에 표기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정렬의 방식을.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에서 지금 오른쪽에 쌓이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가 갖는 위드만큼 각자 갖는데 한 줄에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옆으로 쌓여요. 근데 만약에 위드가 넓어서 넘치게 되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아래로 쌓이게 바꿀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행 가로였던 것을 열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눌러줄게요. 이번에는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개발자 도구를 켜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모바일에서 예쁘게 잘 나오는지. 지금 메뉴는 제가 의도한 대로 잘 나오고 있고요. 푸터도 제가 의도한 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푸터의 글씨 크기가 생각보다 저는 15가 나오기를 바랬던 건데요. 15보다 뭔가 큰 게 아닌가 싶어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16이네요. 기가 막혀.
기본 설정에 폰트 사이즈가 16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15로 바꿨으나 16이 적용되는 중인 거죠. 이거는 깊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멘토에서 사이트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 페이지를 열어서 컨트롤 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새 탭에서 열립니다. 사이트 설정에서 다시 전역 글꼴로 가셔서 저희 기본만 16으로 해줬었어요. 근데 보조도 16을 해주고요. 텍스트도 16을 해주고요. 악센트도 16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으로 넘어가서 나머지도 모두 15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 눌러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뀐 것 같은데요. 네, 폰트 사이즈가 15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푸터 작업도 마무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로 가셔서 홈 화면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마찬가지로다가 태블릿 화면을 들어가신 후에 고급으로 가셔서 패딩을 15를 넣겠습니다. 물론 상단과 하단은 0으로 빼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슬라이드가 두 개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 슬라이드의 설정이 아마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사실 저희가 이 슬라이드 요소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 애매해서요. 구조를 꺼낸 다음에 컨테이너 아래에 있는 캐러셀 클릭해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슬라이드 온 디스플레이가 2로 되어 있죠. 이거 1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PC에서도 1로 나오게 하고 태블릿에서도 1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1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할 점은 지금 슬라이드가 데스크톱에서는 이미지가 가로일 때 굉장히 예쁘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가로로 하게 되면 페이지가 좀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시크릿 창에서 확인하셨듯이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짧아서 그 비주얼적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푸터를 구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만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를 복제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PC용으로 쓸 거고요. 밑에 거는 모바일용으로 쓸게요. 네, 모바일용으로 쓸 거고요. 이거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좀 구분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이름을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뭐 이런 거는 크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PC 컨테이너는 역시 반응형으로 들어가셔서 모바일에서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컨테이너는 반응형으로 가셔서 데스크탑과 태블릿에서 숨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블릿에서도 세로로 나오는 게 더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범위가 PC에서도 우리가 사이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태블릿 사이즈까지는 그냥 PC와 동일한 가로 사이즈의 슬라이드를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태블릿 범위로 들어왔을 때는 세로형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데스크톱에서만 숨기고 이
모바일 컨테이너를, PC 컨테이너는 모바일과 태블릿에서 숨기는 옵션을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선택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태블릿 범위까지는 모바일과 동일한 가로형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 데스크톱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나오고 태블릿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로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1024를 초과하면 여기 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24를 초과하면 데스크톱을 기준으로 설정한 그 비주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24보다 이하면서 이제 모바일 세로의 최대인 768 이상이면 이제 태블릿에서 설정한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거고, 767 이하일 때는 모바일에서 설정한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기준이 아닌 디바이스 가로 크기, 수치를 기준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컨테이너 어디 갔나요? 고급. 나는요. 어디 갔어요? PC에서는 이제 이게 보이는데 모바일 컨테이너 어디 갔어요? 아니, 없어졌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냥 많습니다. 이미지를, 세로형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이미지를 전부 세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세로죠? 세로. 자, 세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눌러주시고요. 넘어가서 한번 세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자, 세로의 이미지가 나오니까 훨씬 대문이 예뻐 보이죠? 길고 적합해 보이죠? 이거를 해주실 때 지금 제가 올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세로의 이미지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균일하게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세로의 메인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비율을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균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고 예쁜 홈페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양쪽 여백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백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최상위 컨테이너에 가셔서 패딩을 우리가 넣었던 거 그냥 빼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슬라이드는 패딩을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패딩을 이렇게 빼서 꽉 채우게 이미지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푸터의 그 상단의 여백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페이지를 작업하면서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여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태블릿에서도 아닙니다. 태블릿에서는 여백이 있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작업 한번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링크는 아무래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연결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연결을 좀 해볼까요?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PC만 예시로 좀 링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자, 이 친구의 도메인 뒤에 URL만 카피해 오신 다음에
여기 사용자 정의 URL에 넣어주시면 돼요. 동적 태그가 아니고 링크 옵션 세 창에서 열 필요 없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탭에서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링크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글이죠. 요 글. 요 글에 URL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마찬가지로 링크 사용자 정의 URL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의 링크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세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자, 공개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홈이 끝났습니다. 창은 다 닫아주겠습니다. 자, 홈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맞춰봤고요. 다음으로는 About 페이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순서대로. About 페이지에 들어가서 엘레멘토로 편집 눌러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태블릿일 때 상단에는 13 그리고 양쪽은 15의 값을 넣어주고요. 하단은 빼주시고 상단 13이었죠. 13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아래 컨테이너도 고급으로 가셔서 상단이 지금 45인데 15에다가 하단은 빼주시고 마찬가지 15 연결 풀어주시고 하단은 0 상단은 45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의 값이 18이었잖아요. 그래서 1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텍스트는 15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16이 되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16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눌러주시고요. 모바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갭만 좀 줄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장 이어서 이 밑에 20이 들어가고 또 이 갭이 20이 있어요. 근데 제목에는 딱히 여백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 이 여백을 빼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컨테이너에서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간격을 0으로 줄여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리드와 이미지 사이의 여백이 줄어든 거군요. 이건 다시 살리도록 하고요. 이 그리드로 가셔서 간격을 0으로 줄여요. 그럼 너무 타이틀이랑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을 그대로 살리시는데 이 텍스트 편집기의 여백, 상단 여백을 그대로 마이너스 20을 해줘요. 그러면은 위에 여백이 마이너스 20 픽셀이 되어서 들어갔던 20 픽셀이 그대로 상쇄가 되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백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 하신 분들은 그냥 마찬가지로 그리드에 가셔서 갭을, 간격을 0으로 줄이시고 그냥 제목에 나는 여백을 넣겠다. 그래서 하단 여백을 20 또는 뭐 13 이런 식으로 원하는 여백 주시면 되겠습니다. 20 줄까요? 20이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한번 20 줘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의 그리드의 갭을 0으로 줄이고 오시는 길 하단에 여백을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About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 이상하다. 그쵸? 밑에 왜 이렇게 여백이 남는지 잘 모르겠고, 이 지도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어요, 옆으로. 개 킹받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과 같지 않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이제 초보자들은 엄청난 검색과 요즘에는 챗GPT 이용해서 많이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시면 제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실습을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쏙쏙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이 친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고 왔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스크립트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없고 CSS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맵에서의 그 가로와 세로 길이를 컨트롤하고 있는 클래스가 루트 다운 어쩌고 맵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주시고 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신 다음에 with 100% 느낌표 important 해주시고 height에는 60VH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꼭 찍어서 한 줄 한 줄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모바일에서도 예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넘치지 않고 예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에서는 세로형 이미지나 아니면 뭔가 정사각형 이미지나 그런 거를 넣으시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좀 좁죠, 이미지가. 그래서 좀 길게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를 넣으시는 방법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PC용, 모바일용 분리하셔서 복제를 하나 해준 다음에 이제 위에 이미지는 PC용으로 쓰시고 반응형에서 모바일에서는 꺼주시고 밑에 이미지는 반응형에 가셔서 데스크톱과 태블릿에서 꺼주시고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세로형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눌러주시고요. 자, 한번 세로 고침 해볼까요? 그래서 세로형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